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미리 예습하는 모닝브리핑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결국 양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죠? 네, 맞습니다. 어제 양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동반 상승하면서 12월의 첫 단추를 잘 끼우나 했지만 결국엔 약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국내 증시 극도의 저평가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 심리가 좀처럼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부디 투자 심리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트리거가 얼른 나와주길 기대해봅니다. 그럼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다소 아쉬웠던 날입니다. 12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어제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바로 전강, 후약, 대장도, 수급도 부재입니다. 어제 양시장 약 1%대 강세로 시작했습니다. 다만 거래 대금이 한산하고 경기 둔화와 관세 우려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이 시장을 팔며 시장은 하방 압력을 느꼈고요. 조선주 등 그간 많이 올랐던 업종단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직 투자 심리가 완전히 돌아오지는 못했던 하루였죠. 그럼 수치부터 살펴볼까요? 네, 12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어제 장 초반에 상승하던 양대 지수 결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먼저 저가 매수세 2,480선을 회복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오후 들어서는 하락으로 전환을 하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기관이 4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지만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팔자로 나서면서 지수 반등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섰지만 역시나 0.35% 내림폭을 키우면서 675포인트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반도체 투톱이 부진한 가운데 시총 상위 종목들이 강했고요. 코스닥은 엔캠과 알테오젠 흐름 특징적이었습니다. 한편 증권가는 취약한 수급으로 시장의 작은 매도에도 크게 휘둘리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섹터별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어제 2차 전지 생산 섹터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머스크의 영향력이 나날이 확장되고 있죠. 월가에서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 $400의 신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시장 가치가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할 거라며 현재 2배 수준으로 커질 거라는 의견에 지난주 테슬라가 오름세 보였고요. 국내 증시 2차 전지 대표주들이 훈풍을 이어받으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어젯밤에 스티펠이 테슬라 목표가를 $411로 또 올린 점, 테슬라 주가는 3.5% 상승한 점 참고해 보시고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새 버전을 배포했다는 소식에 일부 자율주행주도 상승폭 키웠습니다. 다음으로 엔터주가 부각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엔터 4사가 4분기를 기점으로 완연한 주가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며 앨범력 성장이나 업계의 레이블 이슈가 주가에 선 반영됐다고 짚어냈습니다. 아울러서 대외적인 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고 내년 BTS와 블랙핑크의 컴백으로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는데요. 이에 YG와 JYP 엔터테인먼트가 강세 보였고요. 하지만 섹터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면서 최근 뉴진스 전속 계약 해지 선언에 사모펀드 이슈까지 불거진 하이브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반도체 장비 섹터의 낙폭이 깊었습니다. PC용 범용 디램과 낸드 가격이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낸드 값은 올해 들어서 50% 이상 하락해서 2015년 8월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저를 기록했는데요. 이런 소식과 함께 트럼프 위기에 주요 내각 인사들이 반도체법 보조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수출 규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KC텍과 TFE 등 관련주들 하락불 켰고요. 간밤에는 미국 정부가 중국이 인공지능 개발에 사용하는 첨단 반도체 생산을 견제하기 위해서 추가로 대중국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기술로 만드는 반도체와 생산 장비도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우리와 경쟁하는 일본산 제품은 예외를 뒀습니다. 타격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반도체주 향방도 주목해 보시죠. 이렇게 특징 섹터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이어서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였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테마 장세가 계속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국회발 뉴스에 희비가 엇갈린 테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내년도 예산안 상정 보류, 국회 소식에 울고 웃은 섹터는입니다. 지난주 야당은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는데요. 구체적인 예산안 삭감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어제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시선은 국회로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야당의 감액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동해 심해 가스전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이 정부 원안인 505억 원대에서 8억 원대로
8%나 삭감됐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면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석유공사가 이를 모두 메꿔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죠. 이에 사업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시됐고요. 결국 어제 가스 관련주부터 물류 관련주까지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들의 낙폭은 깊었습니다. 여기에 우진엔텍, 한전산업과 같은 원전 관련주들도 하락했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즉 SMR 노형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이 90%가량 삭감되는 안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부담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는 동의했다는 소식에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빨간불 켜냈는데요. 다만 관련주들은 대부분 윗꼬리를 길게 달고 상승폭을 축소해 마감했습니다. 다시 예산안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보면요. 감액 예산안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어제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어제 밝혔고요. 여당과 야당에 10일까지 합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는데요. 결국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을 띨지는 지켜봐야겠고요. 최종안에 따라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게임주, 수수료 인하와 신작 기대감의 강세, 관세 안전지대 찾기 지속입니다. 어제 시장 기저에는요, 관세 우려가 아직도 깔려 있었습니다. 이미 다 아는 이야기나 관세 우려의 관세 무관 업종, 즉 관세 안전지대 섹터로 수급이 붙었는데요. 네이버는 내렸지만 카카오가 네이버와의 키 맞추기 맥락에서 5%대 강세를 보였고요. 엔터 그리고 게임주들이 특히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어제 게임주들이 유독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이유들이 있었죠. 게임주를 움직인 뉴스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단 45개 중소게임사가 애플과 구글 등 앱스토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는 뉴스가 부각이 됐습니다. 유독 한국에서만 소위 통행료라고 불리는 인앱 결제 수수료를 높게 받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송에 나선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미래에셋은요, 만약 수수료 인하가 결정이 된다면 아마 현재 30% 수준에서 유럽 수준인 17%로 수수료가 정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게임사들의 수익성은 즉각 개선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수치로만 봐도 차이가 어마어마한데요. 기존에는 7,190억 원을 수수료 내던 넷마블 수수료가 낮아진다면 4천억 원 수준으로 수수료가 줄어들어 3,120억 원을 버는 셈이 됩니다. 즉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연말 그리고 내년 신작 기대감도 유효합니다. 당장 내일인 4일 NC소프트는요, 전유 오브 모나크 글로벌 출시에 나섭니다. 유명 IP인 리니지를 활용한 방치형 게임으로 시장에 기대가 쏠리고 있고요. 여기에 7일에는 뉴질랜드 GGG가 야심작 패스 오브 엑사일 2를 출시합니다. 국내 유통은 카카오 게임즈가 맡게 되는데요. 이렇게 신작 기대감뿐만 아니라 사실 중국 판호 기대감도 커지고 있죠. 어제 네오리진은요, 글로벌 파트너사인 조이포트가 올해 중국에서 총 16개의 판호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한때 상한가까지 가기도 했고요. 호재가 겹쳤다고 할까요? 앞서 살펴본 가상화폐 과세 유예와 관련해 코인 관련주로도 분류되는 컴투스 홀딩스, 위메이드도 모멘텀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증권가 분석도 궁금해집니다. 대체로 내년도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대신증권, 삼성증권, 그리고 SK증권의 보고서 공통점에 좀 밑줄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작입니다. 내년에는 신작, 특히 국내 게임사들이 공들인 트리플 A급 신작들이 대거 출시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 수익성 개선입니다. 대신증권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올해 게임 본업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게임사들이 내년에는 수익성, 실적 개선이 가능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다만 모든 게임주들이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삼성증권은요, 아직 시장 전체 회복은 이야기할 수 없어 앞서 강조한 두 키워드, 신작과 수익성 개선 업종으로, 개선 종목으로 수혜가 집중될 것이라고 봤는데요. 이렇게 새 증권사들의 탑픽도 더욱더 궁금해지죠. 세 곳 모두 크래프톤을 동시에 언급했습니다. 실적 모멘텀이 가장 크기 때문인데요. 더 구체적인 게임주 투자 전략은 이어지는 이슈앤 전략에서도 함께 세워보시죠. 그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와 일정도 함께 체크해볼까요? 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금융감독원이 이수페타시스의
5,500억 원 대규모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8일에 올빼미 공시로 시장의 비판을 산 가운데 어제 금감원이 정정 신고서를 요구하자 주가는 시간외에서 9.5%나 상승하면서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이어서 정규장에서 여자아이들의 전원 재계약 소식에 올라섰던 큐브엔터도 시간외에서 상승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리드샷으로 인기 가도를 달리는 K뷰티 기업이죠. VT의 주식 85만 주를 투자 수익 재고를 목적으로 230억 원을 추가로 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자 주가는 시간외에서 6.73% 빨간불을 켰습니다. 한편 금양은 최대 주주인 류광지 회장으로부터 무상증자를 받은 자사주의 매각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254억 원 규모의 자사주 100만 주를 처분할 방침인데 정규장에서 약보합했던 주가 이 소식에 시간외에서 4.9% 거의 5% 가까이 내리막길 걸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마이크로소프트 AI 트랜스포메이션 위크를 개최합니다. 국내 주요 기업과 기관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솔루션을 활용해 이뤄낸 비즈니스 혁신 사례와 기술적인 인사이트를 공유할 예정인데 AI 소프트웨어 사례들과 그 기업들 함께 주목해보고요. 이어서 원전 수출 및 안전 전문 국제 전시회 네스 2024가 오늘 열립니다. 한국전력과 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는 물론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국내 원전 설계와 조달, 건설 분야의 핵심 기업들이 대거 참가할 예정인 만큼 관련지 향방 주시해보시죠. 그리고 오늘 한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2개월 연속으로 1%대 기록하며 45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을 기록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1월에도 비슷한 추이 보일지 관심인데요. 3개월 연속으로 1%대 상승률이 유력하다는 진단 속에 향후 경제 전망도 진단해보시죠.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달러 강세 그리고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등 오늘장 보고 출발하는 그림들 다소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특히 HBM 규제의 경우 이미 시장에 노출된 재료로 선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미국의 ISM 지표, 특히 우리 수출과 관련이 있는 신규 주문 지수가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부디 이런 그림들에 더 집중해 주길 바라며 오늘장 반등 다음 반등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투자인사이트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